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 요즘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검찰청 제도는 역사가 깊고 지금의 우리나라 검찰청이 문제가 있다면은 미국의 주 연방, 그다음에 지방 검찰청, 그 다음에 연방검찰청, 이렇게 기소와 수사를 어떻게 분리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검찰청 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나라의 검찰청 제도를 좀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78년의 역사입니다. 194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검찰청을 폐지한다. 모든 제도와 기관, 정부 조직 개편은 완전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좋은 점은 없습니다. 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메리트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점이 있고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립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 때 얘기했지만은 사건 분립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해서 보통 이제 3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청 포함해서 사건 분립. 우리가 보통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면은 행정의 대통령이 모든 권한에서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권 분립 구도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견제성이 있다고 해야죠. 똑같다고 보는 게 옳아요.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보다 더 권력이 강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의 수장이 도 그렇고, 3권 분립의 원칙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권한이고 권력이고 동등하다, 이런 입장을 국민들은 얘기해야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이 지금의 검찰청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한다. 폐지하고 지금의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는 또 검찰청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다시 검찰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역사가 깊고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는 검찰청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도 만족을 하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수리해서 모순이 있으면 기소 수사를 어떻게 미국식으로 어떻게 분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완전 폐지 없이 검찰청 맥락은 유지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수리해서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념 그 공산주의하고 그 사회주의하고도 지금의 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 형태로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고, 그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그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데는 공산주의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정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라고 해도 북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발달한다는 얘기죠. 만일에 그 전에 사회주의 정통성, 완전히 그 본래의 그 사회주의 정책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이제 주제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국에는 원래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원래 공산이라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재산 산자 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국가에서 개인이 주지 않고 나라가 전체 그 소유권을 갖고 배급제를 하는 게 그 공산주의의 그 변질 없는 처음에 초창기에 생겼을 때 그 사회주의의 그 원래 정체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 결점이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정치와 경제는 분리를 했지요.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고 경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 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경 분리 정책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고 경제는 민주주의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믹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 공산주의 반, 믹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창의력이 생깁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일 시키려면 가서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뭐 열심히 해가지고 벼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도 배급 주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하루 뗀다 이러니까 그 창의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마침 자기한테 100% 농사를 지으면 다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중국이 학교 그 교육 제도가 그 공학 그 주도 그 교육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전자공학이라든가 공학 계열의 학교 그 경쟁률, 대학교 경쟁률이 가장 높고, 그 출신이 나온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잘 살고 권위가 있는 국민으로 우뚝 서게 만든 그 공학 계열 주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어서, 고쳐서 쓴다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주주의, 신자유무역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국가의 기본 체제에도 문제가 있는데, 검찰청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정부 조직도 따져보면 다 문제가 없겠어요? 꼭 검찰청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고쳐야 하겠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따져보면 다 좋은 점,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칠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는 뭐 지금의 군대 같은데 뭐 소령제도나 그 군대의 그 위계, 그 계급제도 이런 건 대개 보면은 미국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미국 같은데 그 검찰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좀 고칠 건 고치고 좋은 점은 또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거는 또 받아들이고 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검찰청을 유지를 하는 게, 그리고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입법부 소속도 아니고 사법부 소속도 아니고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타치를 못한다. 그렇게 사건 분립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뭘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했는데 해보니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부 조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일에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이게 한번 몇 년 지나봐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또 생겨요. 이 세상에 100% 좋은 점만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는. 그 원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퍼펙트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퍼펙트 푸드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란, 뭐, 이런 걸 갖다가 퍼펙트 푸드다. 완전 무결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계란 속에 닭이 알을 낳으면은 거기서 태어나려면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식으로 계란은 퍼펙트 푸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천부적으로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물께서도 그 전부적인 능력을 부여한 그런 그 탄생의 그 알을 만드는 그런 계란도 퍼펙트한 푸드가 될 수 없고 결점이 있다는 얘기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영양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요새 실내를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타는데 뭐 요즘에 무슨 약을 먹으면은 여자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그 약을 먹게 되면은 기형아 아니면은 장애를 가진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얘기를 해가지고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의 집에서 쓰는 뭐 화학 약품, 뭐 예를 들어서 세정제, 그다음에 뭐 유한낙스, 페놀, 뭐 여러 가지 그 생활 그 세정제라든가 화학 생활 약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약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먹는 것도 우리가
완전 무결, 무결하게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결점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 무결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늘상 먹고 있는 것도 100년, 200년 후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 폐지되는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음식, 약, 제도, 그 다음에 조직, 기관 이런 것도 그 맥락으로 보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결점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검찰청 역사가 엄청나게 깊고 지금에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검찰청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운영도 지금의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의 이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맨날 무슨 뭐 정부 조직 개편이라 해서 기관 뭐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이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기해서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청문회 할 때도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검찰청에 있는 검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그 전에 한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검찰청을 독립기관으로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 산하 행정부 소속, 법무부 소속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때 나왔잖아요. 완전 독립기관을 해서 입법, 국회, 사법, 법원,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검찰청 이렇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으로 견제를 해서 동등한 입장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하고 그 급이 레벨이 똑같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높은 기관에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삼권 분립이라든가 사권 분립의 그 의미를 존중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00살 가까이 살아왔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참 1948년에 이제 생겼다고 그러는데 참 1948년이면 우리가 하던 때에 검찰청이 생겼는데 이게 역사가 깊은 그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요.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얼마나 나왔다 하는데 사실상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뭐 국민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정부 조직 개편 이런데 해박한 지식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 사람도 국민들 중에는 많지만은 대부분 뭐 응답을 할 때는 정확한 그 응답을 할 수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신뢰성이라는 게 뒤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국민 여론조사 했는데 찬성이 80% 나오고 반대가 20% 나오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100% 그게 정확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국민들도 각 나라마다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의 뭐 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지금의 저도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70대, 80대 이런 사람들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지금 늦은 나이에 늦깎이 그 한글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뭘 압니까? 아이고, 뉴스 들어보니까 그게 뭐 나쁘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전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설문조사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게 우리가 정확도 면에서 정확할 수 있나요? 한 예를 들었지만은 국민들을 내가 저평가하고 그 수준이 낮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그 설문조사라는 것은 참고 사항이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정을 펴다 보면은 더 행정 오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 지금이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의원 선출 같은 것도 그래요. 너무 한쪽에 몰아주면은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잘. 왜냐? 앙숙이 되니까 서로 정적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한다. 복수혈전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의 복수혈전 영화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뭐 정말로 정치계에서 서로 앙숙이다. 그런 사람을 자꾸 국민들이 뽑아준다. 그러면 또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물러난 대통령을 또 완전히 복수혈전 그 영화처럼 정치 보복, 정적 제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은 다 좀 지식을 알고 선출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인재가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인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정치의 정치라는 게 내가 알기로는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정치에 등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이황이라든가 이율국 같은 경우에도 정치가 다 썩어서 정치계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이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인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도전적으로 정치에 입신해서 한번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개 보면은 정치를 한번 해보고 정치를 한번 해보고 나는 정치하는 체질이 아니야. 정치기에 들어가서 정치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완전히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썩었다. 나는 그런 데 가서 일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삶에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서 이럴 때일수록 바른 사람이 정치계에 도전해서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 세계의 정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